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강의 시간인데요. 네. 네, 강의 제목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조직기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강의 뒤에 나오겠지만 이 조직기구에 대한 그 조직도 오늘 쭉 설명해 주시고 또 강의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예. 그 전에 통일전선사업부 이게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최근에 현행 문제들 조금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5대 권력기관, 5대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실태를 내부 실태를 요거를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있는 그대로 공개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요 첫 시간이 통일전선사업부 네, 그렇습니다. 조선노동당 정확한 명칭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노동당 안에 중앙위원회 안에 이제 조직부, 조직지도부 여기서는 다 사업부라고 붙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 사업부, 선전선당 사업부, 당 국제사업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통일전선 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전선 사업부가 대남 기구로서 이제 총책인 기구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조직 내부가 우리 운영되는가? 네. 이거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내부 실태를 그대로 해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그 TV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를 비롯해서 지금 외교부장으로 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양반을 비롯해서 통일전선 사업부가 이제 우리 대남 창고, 대하 창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작전,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물론 당 중앙위원회 안에 정찰총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남 사업 기구를 보면 크게 그 안에 이제 정찰총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인민무력성에 속했다가 또 당에 속했다가 무슨 청문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전부가 또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남 간첩들 파견하는 사회문화부 지금 35실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외를 통해서 이제 대남 침투시키는 이런 부서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통일전선사업부는 대하창구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대하창구. 예, 다른 데는 이제 간첩 파견하고 무슨 도발 일으키고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이런 만행들을 감행하는 이런 부서라면 통일전선사업부는 소위 평화 통일기구라는 이런 외피를 쓰고 남한과의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이 기본 대화를 이제 주도하는 이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내부를 실태를 이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전선사업부의 대남 전략 이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적화 통일의 이념을 원칙으로 하는 실리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끔씩 하면은 이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말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논쟁들이 되는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또 어떤 때는 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달았다가 뽑았다가 뭐 이러고 많은 정권마다 또 시기마다 이게 변하는데 북한은 이제 우리 장 국장님 말씀한 대로 북한은 시종일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적화 통일을 위한 목표로. 주적으로 대한민국을 조선노동당 규약에 헌법에 딱 규정해 놓고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전선 사업부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정부 또 NGO 비정부 기구 단체들과고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외면상으로는 평화공세의 의미에서 이제 평화회담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평양을 출발한다든가 회담 직전에 임하기 전에는
대적 투쟁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각오를 가지고 속으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접하고 대화를 하고 대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전선사업부를 대남 주도하는 이런 기구라고 조선노동당 산하 기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인도적 지원 그 자체를 도발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이제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대북 지원을 끌어내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화와 교류나 군사 안보까지도 모든 남북 관계는 예외 없이 통전부, 통일전선사업부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통일전선사업부는 김정은이 당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지고 있는 조선노동당 38호실, 39호실도 이 통일전선사업부의 정책 감시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이제 재정경리부가 있고 재정경리부 안에 38호실, 39호실로 갈랐다가 또 합쳤다가 하는데 38호실이 있을 때가 무슨 업무가 주관이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쌀, 이 현금이나 물자나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을 통째로 이 39호실이 다 하기 힘드니까 갈라가지고 38호실이 전담하는 이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전선사업부가 대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전선사업부가 이게 주관했다. 정책적인 이런 감시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조직 운영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역할도 김정은이 이 비자금까지도 통전부가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 통일전선사업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남 창구를 전담한 부서, 대남 정책을 기획하고 그에 맞춰 대남 심리전까지 전개할 수 있는 부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주적인 곳이네요. 그러니까 적 중에서도 가장 주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회담에서 웃으면서 마주 앉아서 토론하지만 대화하지만은 겉으로 넣는 가면이지만 북한은 항상 대남 통일전선사업부는 속에 칼을 품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대적 투쟁을 하러 나온다고 생각하고 회담에 이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남공작 부서라고 써주셨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일 외교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대남공작 부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그 북한에서 외교부가 있고 당국제부가 있고 외교와 관련된 부서들이 그리고 통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남 외교, 대남사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체 사소한 데서부터 모든 전반적인 거는 대남사업부가 주관하고 외교부하고 당 중앙의 국제사업부는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이런 그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이제 우리 판문점 유엔군 사령부도 있고 정전협정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관은 주인 조직기관은 통전부고 외교부는 측면에서 당국제부와 함께 지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 통일 기관이 주무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규모가 이제 그 이전에 하고 배로 늘어났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 1998년 이때 이제 그 통전사업부에서 남한의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DJ 정권으로 이제 바뀌면서 대한민국에서 평화공세, 대북 평화공세를 햇볕 정책을 평화공세를 하면서 햇볕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통전부에서 이때가 이제 김영순 비서가 있을 때일 겁니다. 기본 김정일에게 이제 그 제서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면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구소련이 다 붕괴되고 사회주의 동국권 사회가 다 붕괴돼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들어간다. 사회주의 진영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평화공세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평화공세를 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제 남한에서 보수 정권이 이제 그 강경으로 나오고 막
대하면은 오히려 내부 결속시키고 자 봐라. 그 정치하기가 쉬워지는군요. 네, 더 편해지는군요. 이 정치하기도 쉽고 네. 대중들을 결속시키는데 쉬운데 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평화 공세를 들이대니까 이게 이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항상 저 평화 공세 속에는 칼이 들어있다. 적들이 평화 공세에 햇볕 정책에 속지 말라. 예.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규모가 이거를 확대된 건가요? 그때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대남 정책 서브젝트를 이제 역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 역이용. 그러니까 햇볕 정책을 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평화 공세에 또 평화 공세로 이제 남한을 대한다. 맞받아친다. 이런 식으로 김정일한테 이제 98년경에 제시를 올려가지고 승인받고 그때부터 한 1,500명에서 규모가 한 3,000명으로 배로 이제 확대합니다. 네. 통일전선사업부가. 이 통일전선사업부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냐면 평양시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협의회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 종교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부터 국제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통전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들은 협의 때문에 저도 여기 몇 번 대남 사업부 청사에 갔던데 여기 이제 평양시 모란봉구요 전숭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로 중앙당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데 이 통일전선사업부만은 따로 별개로 이제 모란봉구역에다 이제 모란봉 방송국 탑 있는 그 밑에 이제 따로 큰 범위에 김일성 종합대학 밑에 산 있는 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통일전선 사업부 그 산하에 많은 이런 대남 침투 기관들, 선전 기관들, 우리 말하는 최근에 나오는 북한 우리 민족끼리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게 지금 이제 통일전선부 조직도군요. 조직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올리겠으니까 네. 이거는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지나가고 제가 서론에서 이제 대체 통일전선사업부가 어떤 기구냐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에 요거 우리 맞추어서 한 3, 40분 동안 본격적으로 통일전선사업부 내부 조직 네. 여기에 맞게 어떤 조직들이 여기 있는가 네. 이 조직들이 어떤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가 이걸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김정은 시대에.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TV 대한민국 TV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김여정이 등장하고 뭐 어떤 때는 김여정이가 이제 대남 사업을 다 총괄한다. 네. 근데 김여정이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지만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이제 공식 직함이 이제 발표됐고 대남 사업을 총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개입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네. 통일전선 사업부 우리 TV에서 보듯이 많이 김영철이 나오고 비서됐다 또 강등돼서 요즘은 부장되고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내부 책에 나오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면 한결 여러분들께서 우리 TV나 언론 매체들 보면서 저 나오는 저 기구는 어떤 기구로구나 어떤 부서로구나 이해도가 높아지겠군요. 네,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예. 제일 첫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내부 체계에서 조직 체계에서 제일 큰 조직이 조국평화통일서기국입니다. 네. 조국평화통일서기국 약칭은 우리가 대체 언론들에서 조평통이라고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조평통은 통일전선사업부 본부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함축시킨 중요 부서로서 통전부 내에서는 일명 어머니 연락소라고 호칭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서기국이 이제 말 그대로 평화통일서기국이라 해가지고 네. 가명을 쓰고 통전부 내에서는 모든 이런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고 이제 설계하고 기획하는 이런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서기국 기본 사명은 통일외교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그 막 뒤에서 대남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회담과 관련한 연구와 실행, 인물 포섭, 정보 수집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고요. 조평통에는 남북 교류에서 북한 민간인들을 철저히 배제할 때 대한 김정은이 남북 교류 방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사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남북 관계를 연구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선 사업부 간부 등용은 남북 대화와 교류에서 실전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평통 성원들이 대부분 추천되며 그들에 대한 인사사업과 조직적 감시, 국가적 대우는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평통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 담당 연구부서와 회담과, 회담 분석과, 교류과, 대남 정책과, 대남 심리전과, 관리과, 기밀실, 재정과, 기호실, 간부과, 조직과가 있으며 별도의 통일전선사업부 직속 참사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과가 다 전문 과들로 이제 전담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조평통은 월북 출신 사람들과 대남 침투 경험이 있는 작전부, 아까 제가 네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네네. 작전부, 그 다음에 인민군 정찰총국, 대연락사업부, 그리고 35호실, 35호실은 이게 이제 해외 통한 사회문화부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남한 간첩 해외를 통한 남한 간첩 파견 기관입니다. 여기서 퇴직된 성원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그들의 경험과 창발성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에서 각종 대남 공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국평화통일서구기구이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한민전을 내세워 정보수집, 인물포섭, 대남 심리전, 민주화 조정, 남한 내에서 네. 등 음성적인 대남 공작만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통일전선사업부가 그 모든 공작과 함께 대외적으로 이 외피를 쓰고 네. 평화적 외피를 쓰고 남북 대화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만을 이제 앞에 세우면서 지난 시기 그 대북 공작, 파견 이런 공작 사업들은 비밀리에 음지에서 뒤에서 네, 네네. 더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평통은 기획실인 거네요. 기획실이라고 봐도 작전실, 기획실이라고 네, 그러네요. 보면 예, 정확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조직도에서 두 번째는 이제 남조선 문제 연구소인데 네. 이건 우리 장 국장님께서 제가 작성하신 이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소 이름부터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네. 그렇죠. 남조선 문제 연구소. 연구소. 네. 네. 조국통일 문제 연구소로 위장한 이 연구소의 사명. 한국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한국 정세에 따르는 예측적인 대책 및 건의안들을 전문 작성하여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그런 연구소군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연구소입니다. 네네. 네. 남조선 문제 연구소 성원들의 특징은 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연구소의 전통적인 계승을 위해 정년퇴직이 아닌 평생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네. 그럼 한 번 이 연구소의 연구사로 들어가면 평생 이곳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이 분야에 보면은 예. 한 절반은 북한 전문가들이고 네. 절반은 이제 그 6.25 때 네. 그 남한에서 월북한 이런 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다 이제 그 채용해서 쓰는데 지금이 80에 난 사람도 여기 있고 이 북한에서는 정신 귀신이라 그럽니다. 전문화라는 말을 막 풀어서 말하면 정신 귀신으로 만들라 해가지고 특히 이 연구소에는 남한 출신 학자들이 80이 넘은 이런 학자들도 전문 한 곳수만 쭉 하게 연구해서 이제 진행하는 이런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에서도 이런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한 골수만 전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연구합니다. 매일매일 남한의 모든 언론 이런 조선일보, 동아일보, 무슨 뭐 중앙일보, TV를 매일 보면서 남한 그 정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김정은이한테 이제 보고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남조선문제연구소 정치연구원들은 조평통 회담을 위한 전술 작성 실무진에 참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남북 회담을 추진하기도 한다. 네. 남조선문제연구소 연구진은 한국 정세의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극히 세분화되어 있는 바 사회문화부서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한국 언론만 50년 이상 분석한 연구원도 있는 실정이다. 주가 분석의 인플레 현황까지 체크합니까? 예. 시장 조사까지 한국 경제 시장 조사를 저보다 더 잘 알겠군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네. 정신 전문가들이니까. 야. 또 보고서의 요지는 남한 신문들과 잡지들을 아까 참고하는데 말씀드린 대부분 그대로 옮기거나 별도의 첩보를 토대로 작성한다. 이제는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뭐 TV 매체 모든 것 다 인터넷 모두 활용하겠군요. 예, 예. 네. 한국 각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김정은에게 주 1회씩 보고하며 네. 특히 정치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분석 및 향후 대책 보고서도 작성하여 김정은에게 보고한다. 남조선문제연구소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인물 담당 연구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기밀실, 조직과, 간부과, 기호실, 관리과, 참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서 가장 큰 한국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 도서관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비축해 있는 이런 큰 도서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통일전선 사업부 사람들은 물론 다 이거는 이용하는데 그 외에 당, 정군에서 외교부를 비롯해서 대남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자료 부족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일전선 사업부의 승인을 받고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딱 극히 제한된 대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들만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 엄청 큽니다. 이 도서관 안에는 거의 남한에 있는 역사적인 이런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시그시 TV라든가 언론들에서 공개되는 이런 자료들이 다 여기에서 업데이트돼서 여기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이런 큰 도서관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혹시? 우리 여기하고 제가 정확히 대비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국립도서관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그래도 큰 규모인데요. 엄청 큽니다.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무슨 조직이냐면 통일전선 사업부 안에 101 연락소, 북한에서는 101 연락소라고 합니다. 101 연락소. 다음으로 101 연락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1 연락소는 5개 가지고 있는데 국이 그들의 사명은 대남 심리전 신문, 심리전을 위한 신문. 그다음 대남 심리 전문학, 그리고 대남 심리전 삐라 문학, 신문 이런 인쇄물들. 대남 심리전 주제의 인터넷 침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전부 안에서 또 중요한 통일전선 사업부 안에서 또 중요한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101 연락소, 101 연락소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들은 자신들이 제작물을 한국인 명의로 혹은 해외 동포 명의로 거짓 작성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생산된 제작물들을 한국에 뿌리고 통전부의 대남 전략 및 전술에 맞게 한국 정세를 유도하거나 왜곡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그렇군요. 자기들 이런 이 비밀리에 가짜로 만드는 페이크 뉴스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한국에서 제작된 것처럼 해서 한국에다 뿌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또 한국에다 이제 전파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101 연락소의 제작물은 신문, 월간 잡지, 삐라, 각종 인쇄물들, 소설, 심지어 시, 가사, 인터넷 동영상, 사진, 필름 제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되는 활동물들입니다. 101 연락소 1국은 신문, 2국은 아까 5개 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국은 삐라 및 각종 인쇄물, 3국은 인터넷, 4국은 음악 및 컴퓨터 관리, 5국은 문학 이외의 조직과 간부과 기밀실, 기호실,
참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문이나 삐라는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들었고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데요. 음악 및 컴퓨터 관리 그 문학은 조금 충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악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노래들도 네. 이제 이제 시대별로 연대별로 쭉 남한 정세에 맞게 남한 말투를 가지고 가사들 작성합니다. 전투적이고 호소적인 이런 노래들 음악들을 만들어서 카세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남한에 이제 뿌립니다. 와. 그러면 이거 이 혁명가요보다도 네네. 투쟁,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의 이제 분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내부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이런 그런 가사 음악들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뿌리는데 그 내용 가사들 보면 다 남한에서 누가 만들어 온 걸로 이 사회와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진 이런 세력들이 남한에서 몰래 만들어서 이제 뿌린 것처럼. 예, 국민들한테 이제 뿌리는 것처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이 대남 선전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우리 민족끼리라던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뭐 북한에서 지금 하고 운영하는 있는 유튜브 채널들 채널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대남 선전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백공연락소 2국이 이제 맡아서 하고 4국이 이제 그 음악과 컴퓨터를 관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백공일 연락소는 대남 심리전뿐만 아니라 자체의 위장 기지를 이용하여 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친북 정서 및 친김정은 정서를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역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통일의 구심점이 김정은 정권임을 허위 선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제작물들을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TV 총국, 민주조선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조선 노동신문 같은 게 이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기간지입니다. 제일 큰 이제 신문은 노동신문인데, 네, 우리 말하면 예, 한국에서 보면 신문 중에 가장 크다면 우리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 중앙일보 이것들 이런 신문들 같이 제일 큰 이 기간지인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오면 이제 면이 이게 한 10면까지인가 7, 8면까지 나가는데 오면은 전문 이제 남조선 소식만 싣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이라고 해서 남조선 소식면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백공일 연락소의 독점물입니다. 이게 백공일 연락소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인 명의의 서사시, 논설, 정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글들을 이 오면에 실는데 반반입니다. 절반은 남조선 국민들이 김정은을 찬양하고 통일의 구심점이다 하는 통일이 수령이다 하는 김정은이 찬양하는 이런 그런 내용이죠. 다 조작한 거. 거기 보면 딱 남선 남한 국민이 쓴 것처럼 주소도 어느 무슨 기간에 어느 데 사는 뭐 누구는 그러고 이런 시를 김정은 장군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런 시를 써서 이제 올렸다 하고 그 시를 자기가 만들어 온 거를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일반 우리 같이 엘리트들은 다 압니다. 이거 조작됐다. 이거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신문을 보는 이제 일반 분들? 국민들은 야 이거 남한에서도 이렇게 우리 김정은 장님을 이 민족의 태양 통일의 구심점으로 이거 우러러 받들고 칭송하고 찬양하는 하고 이 절대다수 이제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도록 딱 봉쇄하는 기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딱 만드는 것도 딱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됐죠. 백공일 연락소가. 네, 예. 백공일 연락소 이제 2002년 후 5국가 인터넷 담당 부서를 26 연락소로 옮기고 101이라고 하는데 신문과 잡지, 침투의 대남 심리전 조직으로 세력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랐습니다. 백공일 연락소, 그다음에 26 연락소로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인터넷
남한에서 되니까요. 인터넷이 막 퍼지고 하면서부터 2002년이니까 북한도 그때부터 김정은이한테 보고해가지고 김정일이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거 우리도 인터넷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인터넷 방송 이런 걸 만들어서 남한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6 연락소라는 걸 새로 거기다 옮기면서 부서를 하나 내와서 이 부서를 갈라놓는 겁니다. 네. 이 26 연락소는 이제 기본 인터넷 사이버상 26 연락소에 대해서 거예요. 제가 쭉 설명 연구해서 여기다 올렸는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명 999의 소리 방송으로 불리웁니다. 네, 이 연락소는 통전부 내에서 개관 연락소로 통용되고 있다. 개관 연락소의 사명은 전파 방송을 통한 대남 심리전과 함께 한국 내의 간첩, 통일전선사업부 영향 하에 있는 좌익 세력, 친북파들에게 전파를 통한 지령 전달을 전담하고 있다. 통일전선사업부는 한국의 인터넷 도입 발전에 맞게 전파 방송의 단면성을 극복하기 위해 101 연락소의 5국을 새롭게 추가 배치하였다. 그리고 문학성을 더 보강한 기초 위에서 2002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침투 연락소로 개편되었다. 또한 26 연락소는 이전에 칠보산 전자악단을 북극성 전자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남 침투용 노래를 창작하여 방송과 인터넷에 도입하고 있다. 이 북극성 전자악단, 또 창작조, 문학국, 방송국, 관리과, 기호실, 기밀실, 조직과, 간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이 약 150명. 굉장히 큽니다. 소수의 큰 조직이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하고 있네요. 다 전문가들. 101 연락소처럼 대내 주민들에게 역선전을 하기 위해 26 연락소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전자악단 성원들을 동원하여 남한에서 제작한 것처럼 해돋이 비디오와 같은 동영상 제작물들을 위장하여 대내 심리전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요거는 또 역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부 인민들을 사상 교양하고 대남 적개심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해돋이 비디오랑 같은 이런 동영상들을 남한에서 찍어서 그러니까 찬양하는 김정은이 찬양하고 북한의 이 사회주의 제도를 가장 인민 대중이 인민 대중을 위한 이런 사회주의 제도라는 거, 그다음에 김정은 장군님인 그야말로 인민 대중의 가장 높은 칭송과 찬양을 받는 위대한 수령이라는 이런 것들 남한 인민들이 내는 목소리 이걸로 가짜로 만들어가 제작해서 북한 내에서 이제 뿌립니다. 북한 이제 비디오로 내부적으로도 뿌리고 이제 남한 해외도. 쪽으로도 해외나 해외도.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도 뿌리고. 선전을 하고 뿌린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도 대내 심리 전용으로도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또 많습니다. 이제 시간상 관계로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이 다음으로는 이제 813 연락소라고 있습니다. 813 연구소라고 813 부르나요? 연락소. 네네. 연락소. 네네. 대체 북한에서 보면 연락소라고 하는 게 다 대남 침투 기관들을 이제 말하는데 813 연락소는 일명 강남 출판사, 평양 출판사, 목란 출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평양 출판사는 이해하겠습니다. 왜 강남 출판사라는 이거 이름이 강남 있습니까? 출판사는 네. 이 한국에는 강남, 네네. 강남구를 이제 의미해서 강남 출판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체 보면 한국 대남 선전물자들을 이제 만드는 곳이라. 평양 출판사는 이제 평양에서 이제 한 것들을 이제 보낸 거. 목란 출판사는 이제 이게 이제 김정일 때 이제 목란관도 나오고 목란 관련한 이런 조직 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813 연락소는 통일전선사업부 내 대남 침투용 도서들과 전단지들, 잡지, 신문, 위조 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인쇄하는 출판 연락소입니다. 위조 신분증이요? 위조 신분, 남한 위조 신분증 다 만드는 거지. 지금 뭐 위조화폐 같은 것도 너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고종 간첩이 돈 세탁하다가 몇백만 불 북한 위조 화폐를 이제 세탁을 해다 체포돼서 지금 미국으로 지금 압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말레이시아하고 외관계도 다 지금
그 단절했는데 이게 북한이 위조 화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제가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한 40년 전부터 이걸 이미 네. 만들어 가지고 너무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국이 잡아 못 냅니다. 이 감시 기계다 여도 다 통과합니다, 이게. 진짜로. 근데 웃기는 게 그때부터 이 위조화폐 만드는 그 이 재료들을 어디서 수입에 들어가냐면 독일, 서유럽 나라들, 독일, 이태리, 프랑스, 심지어 일본에서 그 물자들을 이제 그 수입에다가 비밀 내에 이제 수입에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위조 신문,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위조 신분증 같은 거는 뭐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런 기가 연락소고 출판 연락소입니다. 그리고 813 연락소는 출판과, 교정과, 심의과, 해외 판매과, 설비실, 자재실, 관리실, 간부과, 조직과, 도서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801 연락소의 제작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품과 똑같이 모방하기 위해 일체 모든 자재를 일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과 이 독일, 서방 나라들에서 이제 들여오고 있고 그 비용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총련에서 이제 많이 이걸 들여보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조총련사나 대동무역회사에서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이제 언론에 이제 이게 남한 언론들에서 이게 뭐냐면 공포된 적이 있습니다. 적발돼서 이제 신문에 이제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813 연락소 지작물들은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지역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포되어 있고 이는 조총련, 제중총련, 러시아 고통련, 한국민족민주전선사나 동남아 지역 지부들을 통해 세계 각지에 이제 배포되고 있습니다. 813 연락소에서 나오는 전단지들은 인민군 정찰총국에서 만드는 북한 선전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 내 좌익, 그다음 특히 친북 조직들에서 인사한 것처럼 북한에서 이게 다 위장해서 가짜로 이제 요거 만들어냅니다. 남한에서 이제 친북 단체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들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이걸 제작해서 만들어서 남한 사람들이 이 선전용으로 이제 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북한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살짝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일본, 뭐 유럽에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인쇄물의 언어는 어떤 언어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배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걸 이 사람들도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의학은 각종 나라 의학으로 다 이거 번역해서 뭐 영어면 영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요. 독일어면 독일어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언제 제일 활성화되고 언제 제일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벌였냐면 이게 90년대. 90년대가 이게 제일 이 활동이 각 나라들에 보내는 이런 것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수구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인터넷을 통한 선전이 우세적으로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인터넷 선전, 인터넷 방송을 많이 더 주력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13 연락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서 하나 있습니다. 이게 310 연락소. 참고로 제가 이게 숫자들 여기 다 북한이 붙이는데 이건 비밀스럽게 보안을 위해서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숫자를 붙이는데 이게 어떤 때는 숫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무성도 같고 통전부도 물론이지만 외무성도 같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도 중요한 5대 권력 기관들에서도 국가정치보위부도 같고 인민보안성도 어떤 때는 부서가 숫자로 됐다. 어떤 때는 또 숫자 없애고 풀어서 이름 붙이는데 통전부도 이제 숫자를 많이 붙이는 중 하나입니다. 비밀 담보를 위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요. 지방 가고 어디 가면 쭉 가다가 보면 이제 다 그 군부대마다 무슨 군부대 이게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북한의 간첩들이 들어와서 이거 활동하기 너무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이런 걸 하나도 찾아 못 봅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어디 가면 몇 군 사단, 몇 군 군단, 그렇죠. 그거 뭐 전차 사단 뭐 이런까지 다 이게 표시돼 가지고 네. 이게 다 노출되어 있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다 이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어디 이 연락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310 연락소 북한 내부에서 말하면 이게 무슨 연락소인지 전문가들 나오는지 예. 일반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참. 그럼 310 연락소 다음 중요한 부서가 예. 이 연락소에 대해서는 우리 장 국장님께서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네. 813 연락소에서 나온 각종 인쇄물들, 삐라들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연락소로서 예. 개성과 해주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고 써주셨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이건 행동하는 행동, 부서네요. 액션 그렇군요. 옮기는 예. 이런 부서입니다. 이들은 통일전선 사업부 성원들과 달리 당 마크를 팔에 붙인 여기다, 연락소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다. 예. 그 이유는 전현 지역에 주둔하기 때문에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10 연락소는 기곡과 대열과 기상 및 설비 연구과 간부과 조직과 기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26 연락소의 인터넷 침투가 더 인정을 받아 인원을 50명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90년대. 기구도 뿌리고 네. 삐라도 뿌리고 이제 이 남한에서 우리 저 국방부에서 또 하면 이게 맞대응하느라 저놈들이 이제 하면 우리도 맞대응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이제 비밀 리엔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한 싸움이 이제 치열하니까 인원이 줄 수밖에 없고 인터넷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거기 들어가는 편이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서가 평양 주재 한국민족민주전선 대표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평양 주재인데 이게 제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 어디냐면 대국장 앞에 평양시 대국 중성구역 중성동 대국장 앞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대동강에 있는 대동교 넘어가는 그 앞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이 기구의 대표부에서는 초기 월북 출신들로 조직한 이제 제북평화통일 촉진 협의회의 후속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북평화통일 촉진 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후속 조직으로서 이제 이 기관을 내왔고 이 기관은 북한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 주도 세력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실행해 온 조선노동당 적화통일 정책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김일성의 고려민주 연방제 실현 목적으로 소위 한국을 대표하여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한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부다. 평양 주재 대표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북 출신들 그 많이 거기다 이제 조직돼 있고 여기 또 실질 보면 반 이상이 그 월북 엘리트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건 또 다. 그 의문이 6.25 때 이제 많이 월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조직 기구 자체에 좀 거의 뭐 7, 80 나이 대 분들이 계신 건지 아니면 뭐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원래 원칙은 북한에서의 원칙은 대를 이어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못다하신 혁명 위협을 김정일 장군님이 대를 이어 하듯이 또 김정일이가 못한 것을 김정은 장군님이 하듯이 대를 이어 아버지가 못한 것을 아들이 해야 된다 이런 그 사명하에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대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당정군에서 특히 대남 분야에서도 그 아들들이 이 공산대학이나 대남사과 관련한 이런 대학들을 나와서 거기서 우수한 자녀들을 뽑아서 아버지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혁명 위협을 완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사례가 리종혁이라고 있습니다. 리종혁 아태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리기영 작가인가 유명한 이제 그 한국에서 월북 작가 그 아들들이 이제 또 대남 부서들에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도 했는데
저도 한 1년 같이 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분야들에 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혁명을 계속한다. 대남 혁명을 계속한다. 그리고 대를 이어 혁명을 해서 조국 통일 위협을 완성한다는 게 이제 대남 사업의 총적인 이런 그 사명으로 이제 네.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고 네. 한국 민주전선은 자기 비합법성을 합법적 의미로 부각시키기 위해 동남아에도 이제 동남아 나라들에도 지부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북한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간첩들, 이 지부를 통해서 외부 첩보 활동. 수집, 네네. 예, 하고 인물 포섭하고 왜곡 보도에 이런 보도로 이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간첩들이 거점지들입니다. 전번에 이제 그 누구냐면은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를 이제 살해하고 예. 암살한 그 공항에서 대낮에 백주에 암살했는데 이것도 이런 이 아까 말씀드린 정찰총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35호실 사회문화부 대남 전투기관들에서 미리 거기 나가서 이런 데를 통해서 원래 들어가서 여기 진을 치고 있는 네. 이런 지부들의 그 이제 지령을 그 현실을 너무 빤히 하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부의 지령을 거기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 만행을 테러 이런 만행도 감행합니다. 여기 그리고 써주신- 중요한 건 네. 남한의 간첩 파견, 침투시키는 것을 이 조직들을 통해서 침투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군요. 네. 여기 또 써주신 게 네. 해외에 나가서 회유 기만 혹은 협박의 방법으로 한국인들을 유괴하거나 포섭하는 공작을 전담하고 있다고 써주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기억난 게 그 비행기를 아예 통째로 유괴했던 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사건들이 이제 여기서 전담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활동이 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냐면 이것도 이제 90년대 이때 이제 특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 동유럽하고 80년대 동서독이 이제 갈라져 있을 때 동독 베를린을 활동 중심지로 택하고 남한에 있는 이제 뭐냐면 학자들 유학생들을 많이 이제 포섭하고 해외에서 북한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다 이제 대남 침투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보면 이런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예. 탈북민 분들도 대한민국 이제 국적과 여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유로든 중국에 갔다가 다시 납치돼서 북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만행들을 저지른 곳이 여기였군요. 여기도 개입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지들의 주둔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대사관, 서기관 이름도 가명도 가지고 있고 직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자같이 탈북자들 물론 뿐만 아니라 일반 탈북자들은 좀 그렇지만 이 특수 직위들, 외교관들, 그 다음에 당정군에 있던 특수요원들이 활동하다 이제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는 이런 그 지부들에 숨어있던 공작부서에서 다 나와서 체포하고 작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서 북송된 사례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뭐 소환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이제 발동시키면은 그렇게 탈출할 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않냐 이건데 벌써 24시간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재국에 신고하고 이런 요원들이 다 그 주변 나라들에서 몰려와서 이제 고물망을 쳐서 체포합니다. 그럼 뭐 90년대 그럴 때 많이 체포돼 들어갔습니다. 일대 다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 국제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감행하기 위한 이런 비밀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친북 조직 담당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친북 조직 담당과들 통일전선 사업부 교류 내부에? 1과, 네, 교류 1과 소속으로 조평통 산하에는 전교조, 민주노총, 범민련, 통일연대 등 친북 조직 담당과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 요런 단체만 전문 이제 통제 관리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네.
2001년 한총련 담당과를 폐쇄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 학생운동처럼 이념화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배후 조직관리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친북조직 관리를 통전부의 주요 공작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든다면 남북 간 협상이 제기될 때 남한은 상대로부터 합의서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단체, 야당 등 자국 내 설득도 필요하다. 북한은 적화 목적만이 아닌 친북 조직들을 내세워 여론을 확산시키거나 전략화하는 등 저들의 협상 전략을 위한 매개체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 반미 등 통전 전략대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근에는 통일전선사업부는 한국 내 영향력을 가진 시민단체들을 흡수 및 조정할 목적으로 담당과들을 계속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사 발전, 연대마다 발전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통일전선부 내부 조직들도 계속 바뀝니다. 발전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세에 맞게 이렇게 지금 그 바뀌는데 오늘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북한이 대남 침투라든가 공작 비라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제 판문점을 비밀리에 해상을 통해서 또 외부를 통해서 많이 진행됐다면 지금 날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뭐 많은 이런 뭐냐면 해외에서 비밀리에 이제 남한 침투하는 것보다 불러내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가압을 주고 남한 내의 비밀을 뽑아내서 이제 북한 내부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연고자 1, 2과라고 이제 다음 조직이 적혀 있는데요. 연고자 1, 2과의 초기 목적은 통일전선사업부의 공작 영역을 이용하여 김일성 및 김정일과 과거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외국에서 찾아내는 것이 주 업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목적으로 해외 교포들까지 포섭하는 통전부 내 인물포섭 전담부서로 변성하였다. 연고자과의 사명은 국제사회의 친김정은 세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이용하여 친북 동조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연고자 1, 2과가 있는데 1과는 아마 이제 남한에 있는 연고자들, 2과는 해외에 있는 이런 그 연고자들을 많이 발굴하고 북한으로 이제 초청에다가 이제 선전에 이용하는 건데 대개 다 김일성, 김정일과 연관된. 그러니까 항일무장 투쟁 시기부터 김일성을 이제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은 이런 그 무슨 연고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명 투사들인데 남한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중국에도 많고 이제 러시아, 베네수엘도 이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 이제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있을 때는 본인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북한에서 왕별 하나 있어서 북한에서 장관급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 살게 한 거 있고 안 오고 살진 않겠다는 사람들은 초청에다가 그 많은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배려해 줬는데 지금은 그 자녀들 지금 어느 날에 와서는 그 자녀들을 이제 많이 데려다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위대성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위대성 업적을 해외에 뭐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내 은혜를 베푼다 뭐 그런 의미겠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더 지금 심각한 거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이건 오래전부터 했고 지금은 미국 사회에 이게 확 퍼집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교포들을 초청에다가 세뇌하고 지금 미국 사회도 친북 세력들 그래서 확 지금 못 모르고 북한 내부를 잘 모르는 미국에 있는 이 일반 그 주민들이 이 북한이 선전에 넘어가서 이용되는 악용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좀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그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좀 미국도 끔찍하네요. 자주 가보면 미국 가보면 막 어떤 때는 소름 끼칩니다. 너무 뭐 막
김정은이를 뭐 김일정일, 김일성, 김정은이를 뭐 민족의 태양이라고 노골적인 공개 장소에서 막 뭐 연설하는 그것도 여자들도 갔다 와서는 그렇게 또 세뇌돼 가지고 미국 사회에 돌아가면 또 강연하면서 다 또 그렇게 북한 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이런 사회주의 국가라고 또 이제 선전하는 게 이게 참 거짓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TV라든가 이런 탈북자들 또 현실이 많이 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이제 각성되고 이제는 북한이 이론가 주체사상이라는 건 이제는 완전히 걸레짝 같이 이제 생각되고 현실이 다 굶어 죽고 하는 이런 거니까 그렇죠.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각성 깨어 있는데 아직 미국 같은 데서는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는 러시아라든가 말씀이신 거죠? 중국에서도 많이 중국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미국, 러시아 같은 데는 많이 알려 앉았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종교 조직 담당 교류 이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거든요. 네, 종교 조직 담당이라니요, 북한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이거는 해외에 있는 종교 조직들을 어떻게 통일에 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사상을 주입시켜서 어떻게 자기들이 친북 세력으로 네. 이게 흡수해서 활용하겠는가 이런 기관인데 종교 조직 담당 교류 이과는 종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종교 조직들은 남북 경제 교류와 인물 포섭을 기본 목적으로 소위 종교성을 주장하는 위장 단체입니다. 뭐 실제로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조직으로 위장을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태리 있을 때도 네. 바티카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예. 이 성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그 언제부터냐면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북한 경제가 전면적인 이제 붕괴 상태로 들어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제적 고립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햇볕 정책, 역이용 전략으로 넘어가면서 국제적인 지원, 경제적 지원을 따내기 위한 이런 실리 외교로 들어갑니다. 정부적인 외교 들어가고 비정부적 외교를 들어가고 특히 종교 단체들이 이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 이런 그렇죠. 걸 많으니까 종교 단체들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많이 따내라 이런 김정일 지시에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종교 단체들을 북한에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하는데 종교 단체들이 다 가서 뭘 보자고 하면 북한의 종교 현실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기껏 데려가면 어디 데려가냐면 이제 불교 절간도 금강산이나 묘양산 이런 데다 선전용으로 몇 개 세워놓은 거 있는데 여기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갔다 온 사람들이 종교단체 이건 뭐 가짜 종교 거기 속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통일전선사업부에서 김정일에게 보고 드립니다. 종교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우선. 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내옵니다. 그게 뭐 불교학과, 뭐 기독교과가 아니라 아니고 종교학과요. 종교학과라는 통합했네요. 종합학과를 나왔는데 네. 여기를 졸업하면 이게 여기 들어갈 때 이 제대군인들, 네. 조선노동당 입당 다 한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통일전선사업부에서 뽑아서 여기 5년 동안 공부시키는데 이 기간에 유학을 보냅니다 또. 그래서 우리 이태리 제가 있을 때에도 3명이 유학을 왔습니다. 그럼 뭐 바티칸에서 이제 3년 가톨릭 동안. 쪽인 거군요. 가톨릭 쪽이에요. 예. 그리고 또 불교는 또 어디 동남아 쪽으로 유학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유학 받고 왔는데 이게 다 그때 말하면 통전부 직원인데 겉으로는 종교과요. 종교 이걸로 왔는데 그럼 그 사람 맞죠? 대사관 와서도 어린이네요. 대사관 와서 밥 먹고 가고 하면 우리가 밥 대주고 와서 먹고 가고 하면 야, 여기 안은 조선노동 당청 차고 있고 물론 그거 차고 다니지는 않지만은 다 조선노동 당원이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국제 그 종교 시스템에 맞게 그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골 성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평양시 지방에도 이제 이 뭐 처치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해외에서 종교 단체들 끌어다 거기서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예배도 드린다, 뭐 예. 하는 걸 다 보여주면서 뭐 성경도 본다, 뭐 그런. 성경도 보면서 거기 일부러 이제 이 쌀 떨어진데 좀 비참한 곳에 이제 방문시키면서 여기 좀 지원해달라 하면 이제 종교단체들 일체에 뭐냐면 현금 지원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자.
식량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종교 단체들이 여기 또 넘어가서 이래서 또 논문 그 지원을 하면 이게 또 다 통일전선사업부가 주관하니까 그 말로는 이제 그 굶어 죽는 어려운 사람들을 간다고 하지만 절대 가지 않겠고. 그러면 이게 또 다 간부들 평양시로 뒤에 가서 도착하는 건 거기다 부려놨지만은 다음날 밤 새벽이면 다 군용차로 뽑아가고 하는 이런 그런 그 아주 그런 뭐 못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게 다 활용되는데 지금은 국제 종교 단체들도 상당히 각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많이 탈북자들 통해서 유엔이나 또 종교단체들에서 실상이 좀 알려졌나요? 증언됐습니다. 증언돼서 네. 종교단체들도 지금은 우리 남한 종교단체들뿐만 아니라 국제단체들, 종교단체들도 현장 접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한 조건에서 지원 주겠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도 이게 상당히 저조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 또 엉뚱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이탈리아에 계실 때 이제 그 바티칸 쪽으로 온 이런 종교 쪽의 그 학생들을 만나셨다고 하니 3명. 예 안쪽에서는 당증 배지를 달고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세 명이 네. 우스갯소리로 네. 그 3명이 주말 토요일이면 대사관에 들어와서 대사관 그 고국 북한식 밥도 먹지만은 대사관에 좀 당생활 총하려 들어옵니다. 예. 들어서 대사 앞에서 대사가 조국당 당 비서나 같으니까 당생활 총하는 그래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이 한 주 동안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장군님이 높은 정치적 신임과 당의 정치적 신임으로 배려로 이렇게 유학까지 와서 종교 공부를 잘할 때 대해서 지시받고 왔는데 여기서 있는 기간 뭐 이번 주간에 이런 개인 이런 데만 신경 쓰고 무슨 이런 개인 이기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데 물젖은 이런 행동도 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걸 고치고 더 잘하겠다. 뭐 겉으로는 아마 종교 이 연수하는 데 더 집중하고 하겠다. 이런 당생활 총괄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그 우리 일부 탈북자들이 와서 이만갑에 서라미스 증언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다 보니까 진짜 종교인으로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경우도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종교 그 내용들 예배하는 그런 실제로 믿게 되는군요. 그거 보면 얼마나 그게 저 인도주의적이고 사람 우선시하는 이런 그 기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심은 그 사람들이 본 바탕은 조선노동 당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북한에 세워놓은 이런 그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거는 다 대외용으로서 대적 선전과 북한에도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데도 있지만은 또 그 뒷면에는 그런 인도적인 종교의 그런 고마운 인도적인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경제적 지원을 따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북한 권력층들이 배를 부리고 군부 또 군 수공장 이런 데를 망가동시키기 위한 이런 데 지원물자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괜찮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통일전선 사업부는 조선노동당 기관이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북한에서 많은 이런 뭐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들이 나오게 되면 전 민간 단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철두철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관리하는 또 그 안에 있는 통일전선사업부 중앙당 건물 안에 있는 한 개 부서다. 이게 모란봉구역 통일전선사업부 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그 이 과들이 외형으로는 이제 다 외피를 가면을 쓰고 민간 단체인 것처럼 활동하지만 다 그 사람들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사업부 직원들이다. 그리고 통일전선사업부는 하나에서 100까지 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든 뭐든 진행하든 간에 다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대적투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평화 공세 이제 통일도 우리가 원하지만은 평화적인 회담도 우리가 주장하고 또 해야 됩니다. 북한을 회담으로 끌어내고 또 북한과 마주 앉아 회담을 통해서 납득시키고 북한을 이제 쉽게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하되 항상 마음속에는 우리가 북한을 항상 경계하고 북한이 우리를 주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런 관점을 가지고 북한을 이 정부적 기관이든 네. 비정부적 기관이든 항상 마주 앉을 때 각성을 가지고 대하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내부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직들을 굉장히 샅샅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좀 대한민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또 유럽 국가들에도 저희가 이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또 이런 기구들이 있다라는 이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